창의성을 위한 창의성은 없어요.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이 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어깨에 힘을 빼야 돼요. 근데 그 전에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제가 뭘 했나? 뭐냐면 퇴근합니다. 우리들의 무의식을 믿자. 광고라고 하면은 사실 처음으로 떠오르는 이미지는 감동 이전에 창의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의성, 영감 이런 게 저는 당연히 이제 뭔가 어디서 팡 튀어나오고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여태까지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이쪽 저쪽에서 보다 보면 굉장히 수학적이고 치밀한 계산과 전문성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창의성이 왜 이렇게 치밀하고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영화 감독의 창의성이나 미술가의 창의성이랑은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말쓸 뒷상이다? 그러면 나는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 변기를 걸어놓고 세밀하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앤디 워홀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캠펠숲이 식탁에 있을 때는 일상이지만 액자에 걸리는 순간에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네. 하지만 광고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술은 표현이고 네. 디자인은 배려다. 저는 그걸 고민하다가 한 줄로 정리된 게 그거예요. 예술은 어떤 걸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정보의 디자인이 되었건, 광고의 디자인이 되었건, 의자의 디자인이 되었건, 이 안경의 디자인이 되었건, 이건 다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죠. 보는 사람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정확히 디파인하는 게 창의성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 거는 내가 표현을 하면 되는 하고 거죠. 거기에 이제 동감하시는 분들이 하면- 보고 감동 받으시면 네, 되는데 이 아까 생각의 디자인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디자인이라는 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게 내가 잘 정제를 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센더 메시지 리시버가 있을 때 센더의 주장이 센 것이 아트라면 리시버에 대한 배려가 세야 되는 것이 디자인인 디자인이다. 거고요. 그리고 광고의 창의성은 리시버의 어떤 상태로 받을지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디파인을 먼저 해야 돼요. 이 광고를 왜 하는지가 나와야 되는 거죠. 50억을 왜 써야 되는 거지? 네. 어떤 목적인 거지? 그러면 그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성을 잡아야 되지? 이게 틀리면 다 틀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네. 그런 계산이 철저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좋은 광고가 아닌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재미는 있는데 저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학적인 계산이나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입구는 그렇게 잡히지만 출구까지 그렇게 잡혀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도망가거든요. 수포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내가 TV에서까지 수학을 봐야 돼. 됐어요. 난 갈게요. 네. 내가 가버린다. 그러니 그거를 이제 결과는 바뀌어야 되지만 안에 설계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건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9층이에요. 네. 우리는 모르죠. 어떻게 건물이 지어져 있고 밑에 8층에서 왜 안 무너지는지가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살면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건물을 지은 사람들은,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들은 그런 배려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해야 더 편안한지, 의자가 어떻게 해야 사람 허리를 더 잘 받쳐줄 것인지 다 배려한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모든 디자인이라고 보는 거죠. 그게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던 광고는 기획서를 던지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일단 기획서가 치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창의성이나 영감 같은 것도 결국은 이 기획서가 정확히 나와야 그쵸, 되기 그쵸. 때문에 수학적이고 또 전문성이 필요한 게 그러니까 아닌가. 창의성을 위한 창의성은 없어요. 저희 업계에서는. 네.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성이 있어요. 네. 어떨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의성이 필요 없고 돌직구를 던져야 된다면 그게 돌직구가 가장 창의적인 거예요. 이런 얘기들 제가 자주 하는데 네. 내가 만약에 심장병 환자한테 주는 약을 판다라고 했을 때 멋지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당신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이런 말을 썼다. 네. 이거는 아주 아마추어입니다. 네. 심장병 환자 약은 네. 심장병 걸린 사람한테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타겟이 정해져 있잖아요. 전 국민한테 갈 필요가 없죠. 네. 전 국민한테 간다면 다시 나의 심장이 이렇게 가겠지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목적을 잘못 잡았죠. 그리고 내가 심장병 걸린 사람들은 그 많은 책의 한 페이지에서 심장이라는 단어가 눈에 탁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심장병 환자에게 같은 게 제일 좋은 카피예요. 가장 창의적인 카피인 거예요. 네. 뭐 나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 보다. 네. 이게 맞는 거죠, 이게. 만약에 심장병 환자한테 팔면서 말을 돌리고 있으면 네. 이건 아마추어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나한테 어떤 게 더 창의적이냐고 묻는다면 심장병 환자 얘기가 더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맨날 합니다. 전국 1등입니다라는 만약에 헤드라인을 쓸 수 있다? 예. 그럼 그 이상 없어요. 네. 그렇게 센 헤드라인 없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말을 쓸 수 있다? 네. 그럼 그거 이상 없습니다. 네. 세계 최초가 멋있는 말이 아니잖아요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확 와닿으니까 일단 세계 예, 최초에서 예. 굳이 이게 막 유려할 필요가 없는 예, 거죠. 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유려할 필요가 있을 때 유려해야 되고 네. 유려하지 말아야 될 땐 유려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분석하는 그러다 보니까 과학이니 이런 게 이게 나오는 거죠. 제가 오늘 다른 분들보다 앞에 소개를 짧게 했거든요. 박웅현입니다 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뭐 수식어 많이 필요합니까? 네. 그런 걸 제가 오늘 잘하지 않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창의성, 뭔가 하면 이렇게 딱 떠오르는 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회의실에서 이렇게 막 고민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절박함을 갖고 있다가 뭔가 이걸 탁 놔줬을 때 나한테서 이게 평 하고 떠오른다라는 거 말씀을 해주셨는데, 창의성, 이 좋은 아이디어,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지 한번 좀 여쭤볼게요. 마감력이죠, 뭐. 다 그렇습니까? 마감력이고 절박함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에서 예. 시인들이 시상에 떠오르는 곳으로 세 곳을 얘기했었거든요. 마상, 측상, 침상이에요. 네. 말 타고 갈 때 네. 화장실에서 아. 잠자기 직전에. 예. 시상이 떠오르는 것은 창의적인 발상이 나오는 곳을 얘기하잖아요. 네. 세 곳의 공통점은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예요. 전 골프는 안 치지만 어깨 힘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어깨 힘 빼라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똑같아요. 어깨 힘을 빼야 돼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마감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감할 이유도 없고 네. 풀어야 될 숙제도 없고 네. 예를 들어 광고에서 50억이 날아가. 이런 긴장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레카라는 단어가 유명한 단어잖아요. 네. 아르키메데스는 절박했던 거예요. 샤워하면서까지 도대체 뭔가를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물이 넘치는 걸 보면서 홀딱 벗고 뛰어나와서 유레카를 외쳤다는 거죠. 네. 뉴턴은 그때 절박했었거든요. 책에서 봤는데 뉴턴이 1666년에 네. 유럽에서 누군가가 하는 어떤 이론을 반박을 해놨고요. 반박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럼 너의 답은 뭐니라는 거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영국의 어떤 시골 정원에서 앉아있다가 사고가 툭 떨어지니까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민이 비등점이 99도까지 가 있었던 거죠. 그때 마상, 측상, 침상이 1도를 높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한 상태인 거죠. 저도 회의를 많이 했고요. 네. 근데 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 모르겠다, 커피나 한 잔 마셔야지라고 가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다는 건 그분이 저한테 헤드라인 이걸로 쓰거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그분이 가끔 오세요. 자주 안 오세요. 네. 너무 비싸. 그분이 오셔가지고 네. 커피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저한테 얘기하셨죠. See the unseen. 이게 네. 슬로건이 되는 거예요. 찾고 말고 비비면 못 보던 세상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See the unseen SK Brother Band 그 횡단보도 건너다 나온 거예요? 네. 이게 고민을 한 다음에 나오는 거죠. 네. 고민을 한 상태에서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 딱 올라온다는 게. 이건 모든 아이디어에서 공통적이에요. 그 아이디어가 딱 튀어나오는 그 순간은 그냥 생각을 놔섭니까? 아니면 횡단보도를 건너시는 순간 뭐가 내 눈에 확 들어와섭니까? 아니면 누군가랑 이야기를 나누다가 확 나옵니까? 여러 경우가 있는데 그 시더 쓴 경우는 아무 자국 없었어요. 그냥 걸어가면서 네. 걸어가면서도 유기체가 무섭거든요. 네. 유기체라는 게 커피 마시고 좀 쉬어야겠다라고 했으면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쉬어지지가 않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도 나 아무 생각 안 할래 한 다음에 또 계속 그 프로젝트 생각을 뒤통수 땡기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문장이 툭 떠오른 거죠. 어떨 때는 둘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네. 그 말 멋있다. 그거 괜찮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경우에 따라 달라요. 어떨 때는 뭐 혼자 수영하다가 떠오를 수도 있고. 그러면 그분이 오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까 마감력 말씀해 주셨는데 한 일주일 남았어요. 지금 나와야 되는데 막 안 나오고 있을 때 그래도 막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렇게 어디 앉아서 고민을 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완전히 아까 정신줄 놔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일주일밖에 안 남았지만 그래도 딴 거 해보고 술도 마셔보고 취미 생활도 해보고 이게 맞는 겁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네.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안 나오는 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어떤 기자가 물었었고 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뭘 했나. 그리고 답을 했던 게 뭐냐면 퇴근합니다. 그랬어요. 진짜요? 방법이 없어요. 야, 문 잠궈. 아이디어 나올 때까지 못 나가. 라고 해서 안 나올 걸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안 나와요. 면벽수도 하자, 우리.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디 점쟁이한테 가자. 안 나와요. 어떡하겠어. 그냥 퇴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후배들에게 하는 거죠. 우리들의 그 무의식을 믿자.
아까 그게 유기체거든요. 재밌는 게 우리 딸이 초등학생일 때는 길거리에 초등학생들만 보였고요. 네. 우리 딸이 중학생이 된다면 길거리에 중학생 교육만 보였었거든요, 제가. 은행 광고를 한다고 하면 맨날 다니는 거리에 우리은행이 있는 걸 처음으로 알게 되고요. 네. 통신 광고를 하면 공식 대리점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와요. 맞아요. 프랜차이즈 광고를 하면 아 여기 빵집이 있었네. 여기 모델 등신대가 서 있네가 보여요. 이게 유기체의 힘이거든요. 네. 무의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멍하니 가다가도 계속 땡기고 있는 거죠. 네. 나를 절박함 속으로 밀어놓고 네. 퇴근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게 버스 안일지 샤워하다가 일지 자기 직전일지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다음날 출근해서 다른 사람들은 또 뭐가 있었는지 그분이 나한테만 오는 건 아니니까 제 후배한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늘 많은 경우에 그렇듯 그분이 안 오시면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회의를 해보는 거예요. 그분은 늘 존재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혼자면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한 10명이 팀이라고 하시면 회의실에 10명이 계속 앉아있으면 아무 자극도 없고 아무 경험도 맞습니다. 없는데 맞습니다. 10명이 딱 집에 가는 순간 맞습니다. 10개의 경험들이 갑자기 생길 수 예, 있는 거죠. 생기니까. 아유, 좋은 포인트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이건 이제 조직 문화와 관련된 일이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있고요. 5시간째 회의를 하고 있고 네. 머리도 더 돌아가지도 않고 네. 그리고 솔직히 짜증은 나 있어요, 제가. 그 상태에서 자, 이거 아이디어 나와야 돼. 라고 하면 나오겠어요?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회의를요, 50분 이상 가는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길게 해야 될 경우면 10분 쉬고 합니다. 공기 바꾸고요. 그러니까 뭐 푹 빠져가지고 2시간 가는지도 몰랐어. 3시간 가는지도 몰랐어. 이거는 글쎄요. 단순 노동이나 네. 풀어야 될 머리를 쓸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게 좋을 수 있는데요. 네. 저희 같이 발상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면 전 추천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하죠. 내일 회의하자. 아이디어 가져올 필요 없어. 아이디어는 그렇게 개수가 아니야. 아이디어는 벽돌이 아니거든요. 네. 아이디어는 씨앗입니다. 씨앗의 특징은 계속 변해나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씨앗의 또 한 가지 특징은 네. 돌인지 씨앗인지 처음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게 변해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자주 했던 말이 내일 아침 10시에 회의한다. 늦지 말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와줘. 이 얘기만 해요. 숙취 시달리면서 오지 말아주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참여도 못하고 참여도 못하고 네. 돌질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맑은 머리로 10시에 만나자라는 얘기를 해요. 네. 그 맑은 머리를 10시에 만났어. 네. 만나가지고 자 이제 어떡하지?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어떡하지? 큰일 났네. 이거 큰 프로젝트인데 라는 그 긴장감이 쳐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어떻게 했었냐면 그 아이디어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안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네. 아 그렇게 생각해? 그리고 아니면 어제 뭐 했어? 그런 걸 물어요 그냥. 아 애랑 놀이시설 갔었어? 아 재밌었겠더라고 하면서 계속 저는 들으면서 저는 지금 한 가지 줄로 땡기는 게 있는 거잖아요. 네. 이 숙제 풀어야 된다. 그러면 놀이시설 5살, 아빠의 자세, 이게 다 글로 땡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들어도 버스를 타고 가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다 글로 땡겨지는 거잖아요. 네. 이게 우리들의 무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한다면 네. 발상회의를 한다? 길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은 컨디션으로 하세요. 웃음이 많이 나오는. 네. 이제 짜증을 내고 막 이러지 마시고 네. 기죽어 있는 상태를 만들지 마시고 네. 회의실에서 벌어져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막말잔치입니다. 보통 또 얘기하는 게 회의실에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된다. 딱 정해진 것만 이야기하는 게 회의에 좋다. 근데 막말대잔치가 좋다는 건 어떤 말씀이십니까? 회의에 따라 다르겠죠. 창의적인 회의는요, 느슨해야 되거든요. 네. 어떤 회의는 상황을 공유해야 되고, 이성적인 회의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건 그렇게 돼야 되는 거 맞아요. 일정 체크해야 되고. 일정 체크해야 네. 되고, 뭐, 빈틈이 있으면 안 네. 되고, 그런 건 조여서 가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창의적인 회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조인다고 되질 않거든요. 그냥 풀어놔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제일 안 좋아요. 내일까지 아이디어 5개씩 가져와. 네.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아요. 누구씨도 얘기해보지? 그리고 얘기했을 때 면박 주고. 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마음이 딱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제 경험상 네. 아이디어가 제일 많이 나온 곳은 웃음소리가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말씀해 주시는 게 회의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면 안 된다. 끊이면 안 된다를 네. 목표로 삼는 게 네. 이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리고 구성원들이 네. 회의실을 들어가고 싶어야 돼요. 저 회의실 들어가면 또 내가 오늘 야단 맞을 텐데 라고 하면 유기체는 닫힌 상태거든요. 네. 그리고 나의 최소한만 집어넣을 거예요. 네. 근데 회의실 들어가면 또 오늘 무슨 재밌는 얘기가 나올까? 혹은 회의실 들어가면 또 나올 땐 또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나올까?를 생각하면서 들어가면 마음이 탁 열린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려면 막말잔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생각해보면 어떤 회의합시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심장이 쫙 쫄리는 그런 회의가 있어요. 저 사람이랑 들어가면은 가면은 혼날 것 같아. 그러니까요. 이런 느낌이 들 때 있고 어쩔 때는 회의합시다 얘기를 들으면 내가 좀 지금 이거 풀어야 될 게 있는데 들어가서 다 얘기하고 오늘 또 해결해야 되겠다. 그쵸, 이런 그쵸. 생각이 드는 회의가 그쵸. 있거든요. 맞아요. 그 차이가 큰 맞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의나 할까가 자주 했던 말이에요. 네. 제가. 그게 책 제목이 되기도 했고요. 김민철 님이 쓴 우리 회의나 할까라는 책이 있어요. 저희 팀에서 했던 회의를 묶어서 네. 케이스를 풀어준 건데 네. 그 제목이 우리 회의나 할까거든요. 이거 풀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카피 써야 되는데 안 써져. 저기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답이 없고 저기도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회의나 할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나는 이렇게 쓰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이렇게 쓰면 될까?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한 50분 회의하잖아요. 네. 나오면서 자주 하는 말이 야 이거 우리 천재 아니야? 회의만 하면 막 뭐가 나와. 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너무 다른 거죠.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네. 회의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갈 때 아무것도 없이 들어가요. 들어갔다 나오면서 아 뭐가 조금 몽골몽골 올라온다. 아 뭐가 잡힌다. 네. 아 요 방향으로 내가 한번 써볼 수 있겠다. 내가 써서 내일 가지고 올게. 네. 이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회의실을 진짜 기적 같은 공간이라고 봐요. 아 근데 이건 있습니다. 한 가지 규율은 저희 회의록을 써요. 세밀하게 뭐 국회 속기록처럼 쓰지는 않는데 네. 한 사람이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얘기를 했던 것들은 간단하게 회의록은 적어요. 그 회의록을 만약에 4번 회의라면 쌓아나가거든요. 공중이 흩어지는 말을 붙잡아두는 게 글이다. 이건 리넘사 박맹호 회장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네. 공중에 흩어지는 생각의 파편들을 붙잡아놓는 게 이 회의록이에요. 그래서 그때 말할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다음날 우리가 회의록을 보면 우리가 이렇게 멋진 말을 했었어? 이런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첫날 나왔던 잠깐의 얘기가 회의록을 써놓지 한 줄로 써있지 않았다면 증발이 됐을 텐데 그렇죠. 4번째 회의 때 그 텍스트가 살아나요. 시드 언신 얘기 나왔으니까 네. 첫 회의에서 디자이너가 갑자기 무슨 얘기해도 보라색이 떠올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근데 보라색 써놨었거든요. 그것도 써요? 네, 그러니까 회의록에? 뭐 보라색이 어울리는 것 같아 이런 걸 써놨었던 거죠. 그리고 뭐 마지막 회의쯤 갔는데 시드 언신이라는 슬로건이 나오고 아 색깔 중에서 가장 신비로운 색이 보라색이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이미지를 잡는데 보라색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진심이 짓는다도요. 디자이너가 첫날 회의에서 뭘 가져왔었냐면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져왔는데 A, B, C, D 같은 글씨를 조형물로 만든 것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왔어요. 네. 벽돌 모양으로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을 그냥 툭 붙여놨어요. 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겠어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걔가 남아 있었고 진심이 짓는다 로고 작업을 들어가면서 네. 설계도로 글씨를 그리자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씨앗 말씀드린 게 네. 처음에 그 상태와 최종 상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게 씨앗이에요. 그럼 그 아이디어 그런 거 막 갖고 오실 때는 그냥 붙여놓고 하실 때는 맥락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없죠. 맥락 없죠. 그냥 알았어 그냥 붙여놔 보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뒤에 가서 어떻게 연결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씨앗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조그만 생각 하나를 에이 이게 무슨 보라색이 뭐냐 라고 밟아버리면 돌이고요. 보라색도 모르니까 하여튼 심어보자 땅에다. 그리고 물 좀 줘볼까? 그러면 뭐가 연두색이 쏙 올라오는 거죠. 네. 그러면 얘가 클래나 가는 거죠. 근데 크다가 안 큰 애도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아예 아닌가 보다 미안해 라고 하지만 예. 어떤 애는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이 대단히 창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작용은 물리작용이 아니라 화학작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 훌륭한 리더라면 내일까지 아이디어를 5개씩 가져와란 말을 하면 안 돼요. 네. 아이디어는 벽돌이 아니에요. 이 회의록은 보통 리더만 보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다 같이 다 봐요? 같이 봐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적은 다음에 그 회의 들어왔던 사람들이 다 공유하는 거죠. 파일로 전달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다음날 회의 때 아이디어가 없어도 돼요. 시작이 뭐냐면 어제 우리 이런 얘기 했었네. 이 얘기 중에서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발전된 게 있어? 혹시 뭐 누가 뭐 떠오른 게 있었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보라색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뭐 글자 이런 걸 던졌을 때 보통의 회의실이면 이럴 겁니다. 리더가 그래 좋은 아이디어였고 그러면 우리 뭐 하지? 그럼 그 사장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꼭 너 이거 왜 얘기했어? 밟지 않아도 싹에 물을 주고 틔우는 것까지는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지금 리더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막 이렇게 지나가던 날아가던 아이디어들을 다 일단은 여기다 꾹꾹꾹꾹 씨앗을 심어두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빌드업 축구 하는 거죠.
아, 그죠. 빌드업 축구는 다 같이 원래 해야 됩니다. 플레이메이커 혼자 할 수는 없기 네, 때문에. 맞아요. 빌드업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가다가 보면 버려진 애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627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네. 메카닉이 아니라 올가닉인 거잖아요. 네. 올가닉은 열린 시스템이잖아요. 메카닉은 닫힌 시스템이고 그래서 예측이 안 되는 거고 변화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인간이 올가닉이잖아요. 네. 이 회의도 올가닉입니다. 회의실이라는 공간도 유기체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대화는. 네. 그러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재밌는 게요. 한 3-4개가 아이디어 덩어리가 될 만한 것들이 나와요. 네. 1, 2, 3, 4라고 할게요. 근데 첫날은 1번이 7cm고 2, 3, 4번이 2cm 정도. 얘가 제일 큰 것 같아서 오, 얘가 제일 잘 될 것 같아. 네. 세 번쯤 회의해보잖아요. 얘가 5cm로 줄어있고요. 2cm 중에 하나가 12cm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끝나나? 안 그래요. 또 역전되나요? 또 역전될 수가 있어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네. 이게 완전히 열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흐름을 흔쾌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회의실이 돼야 되는 거죠.